안녕하세요. 김아이TV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대출 상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저희 고객님도 곧 전세 계약이 끝나가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니 이자율이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아이TV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변동금리가 나은지 고정금리가 나은지 아니면 대출을 갈아타는 게 나은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금리 차이와 안심전환 대출, 그리고 대출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주택담보대출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금리형, 변동금리형, 혼합형인데요. 고정금리형은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동일하게 유지되고요. 변동금리형은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대출금리의 변동분이 반영돼서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혼합형은요, 일정 기간 3년, 5년, 7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요. 그 이후부터 만기까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고정금리가 가장 높게 책정됩니다.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4에서 5% 정도 수준이지만 고정금리일 경우 7%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금리 시기라면 큰 고민 없이 변동금리가 선호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금리 인상이 연이어 일어나는 시기에는 대출받기가 너무 겁이 나는데요. 누가 딱 이거 하세요 라고 답을 정해주면 좋겠죠. 저도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상황에 따른 판단이 최선입니다. 미래는 예상과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빗나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내포해 두시고요. 적절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이후에도 고공행진의 모습이 그려지면 고정금리가 선호됩니다. 왜냐면요, 변동금리일 경우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변동금리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이자 역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 선호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거나 갈아타실 때에는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출 한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챙기셔야 합니다. 자, 대출 상품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사실 대출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거죠.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선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시거나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지 조사해 보시고요. 전문가들의 예상도 들어보시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이자 격차를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상황은요, 대출 한도입니다. DSR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로 인해 대출 한도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은 3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은 소득의 40%를, 비은행은 소득의 50% 이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원리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대출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계획하실 때는 보다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상황은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일 경우 대출 받은 사람이 만기 전에 대출 금액을 상환할 경우, 즉 만기 전에 돈을 갚을 경우 내야 하는 해약금입니다. 보통 대출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않는데요. 상품에 따라 기간과 수준이 다르므로 미리 체크해 보시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보통 0.5에서 0.8%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중도에 갚을 여지가 있으시다면 그냥 지나칠 부분이 절대 아니니 꼭 미리 체크해서 자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하나의 대출 상품을 정하면 만기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갈아타기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고정금리 선호도가 커지고 과거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안심전환 대출을 내놓았습니다. 1, 2 금융권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9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자, 9월부터 시행되는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은요,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과 소득 제한이 있는 우대형, 소득은 7천만 원 이하로 나뉩니다. 자,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과 소득 제한이 있는 우대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과 우대형은 한도가 각각 5억 원, 2억 5천만 원입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각각 최대 0.1포인트, 0.3포인트 낮아집니다. 일반형은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도 있으니 꼭 눈여겨보시고요. 조건이 되신다면 9월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는 때인 만큼 당장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힘들게 버신 돈인 만큼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은 유난히 빠르게 상황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획하셔야 하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도 깨어 계셔서 즐거울 때는 누리더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비하시고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밝아지는 그날까지 레벨업 같이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 꼭 잘 챙겨 드시고요. 그때그때 수분 보충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